네, 이번 주제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 과거 같은 팀에 있던 후배 임혜동 전 선수와 폭행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지난달에 네. 김하성 선수 측에서 과거 자신의 팀 후배였고 미국에서 또 로드 매니저로 일을 해줬던 임혜동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 일이 불거진 건데요. 네. 이게 한 2년 전쯤에 서울 강남의 어떤 술집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 그걸 빌미로 임혜동 씨가 돈을 요구했는데 네. 김하성 씨는 당시에 이 대체 복무 중이었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준비하던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시비를 따지지 않고 그냥 4억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임혜동 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니까 결국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김하성 선수 측에서 네.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임혜동 씨 측에서는 아니다. 나는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김하성 선수가 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난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시 김하성 선수 측에서 아니다. 상습 폭행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임혜동 씨를 이제 그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를 한 거예요. 추가 고소하면서 만약에 임혜동 씨 주장이 사실이면 나를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해라. 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일부 매체에서 보도하기를 임혜동 선수 측에서 그렇다면 김하성 선수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는 또 임혜동 전 선수가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좀 전에 임혜동 전 선수가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난 사진을 공개했다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진과 관련해서 과거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던 그 메시지를 김하성 선수 측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된 메시지를 보시면 예. 김하성 선수가 UFC 뛰고 왔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있는데 격투기 경기라도 하고 왔느냐, 왜 상처가 있느냐라고 김하성 선수가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혜동 씨가 네. 가정폭력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상처는 김하성 씨한테 맞은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임혜동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공개한 사진들 중에서 일부 잘못 전단될 사진도 있지만 얼굴 상처는 김하성 씨한테 맞은 게 맞다라고 하면서 현재 폭행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 등 결정적인 자료들이 많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임혜동 선수가 일부 증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임혜동 전 선수에 대해서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주장과 그다음에 그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의 신빙성에 어떤 흔들릴 수도 있다. 신빙성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사정이 될 수는 있는데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머지 증거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그 증거들로 처벌되는 것은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공갈 협박을 주장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 임혜동 전 선수에게 4억이라는 큰 돈을 건넨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얘기하지 않겠다 하고서 돈을 건넨다는데 지금 이게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4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합의금이 건네졌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와 같은 임혜동 씨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합의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합의서에서 합의서나 계약서나 다 똑같은 건데 네. 가장 중요한 조항이 무슨 조항이냐면요. 페널티 조항이에요. 아무리 합의서를 잘 쓰고 계약서 내용이 그럴듯해도 이 페널티 조항이 빠지면은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네. 그 계약을 그 합의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김하성 선수 관련된 저 합의서에도 페널티 조항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페널티 조항에 따라서 예컨대 4억이 건너갔는데 거기에 계약의 합의에 따른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대개 배액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마 들어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사를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그 조항에 근거해서 가압류도 하고 민사소송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니까 아마 그런 또 민사적인 그러한 분쟁이 초래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향후 수사의 초점은 어디로 갈까요?
향후 수사의 초점은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게 일단 임혜동 선수는 공갈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갈은 뭐냐면은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게 그게 공갈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그 김하성 선수 역시 만약에 이제 상처 부위가 뭐 이런저런 상처 부위가 그 김하성 선수가 폭행한 것으로 인해서 초래된 것이다. 그럼 뭐 폭행치상죄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합의하지 왜 이렇게 또 분쟁을 일으켰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찌됐든 불미스러운 논란에 빠지게 된 김하성 선수.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 일로 일단 공식 활동은 좀 자제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김하정 선수가 올해 미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를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한 위협을 이룬 것인데 아무 일도 없었으면 지금 한국에서 상당히 크게 환영을 받고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대회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최근에 1구 대상 시상식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는데 네. 그 시상식에도 이제 불참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